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이고 영어도 그 언어 중 하나입니다. 영어는 어순이 중요한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점심을 먹는다가 그 순서를 바꿔서 점심을 내가 먹는다 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영어는 I eat lunch가 그 순서를 바꿔서 eat I lunc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어 어순의 패턴을 문장의 5형식이란 제목으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 문장의 5형식 중 마지막 5형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중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5형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주어의 에너지가 어떤 대상의 행동이나 상태에 개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어는 이러한 모습을 5형식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5형식은 주어의 에너지가 어떤 대상의 행동이나 상태에 개입하는 이야기입니다. 5형식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여기에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목적격 보어에 어떤 단어들이 쓰이는가에 따라서 주어가 어떤 대상, 목적어에 개입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먼저 주어가 어떤 대상, 목적어의 행동에 개입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어가 목적어의 행동에 개입합니다. 이때에 이 목적어의 행동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표현됩니다. 영어는 이 행동을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로 나타냅니다. 먼저 우리는 영어의 동사 원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강물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다면 흐르고 있는 강물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겠지만 멀리서 본다면 그냥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흐르고 있는 강물을 보는 이 느낌이 한국어의 느낌입니다. 한국어는 동작을 흐르는 움직임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영어는 멀리서 강물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동작을 하나의 사건, 이벤트, 하나의 덩어리처럼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가 이해하는 이 하나의 사건, 이벤트, 하나의 덩어리가 바로 영어의 동사 원형의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덩어리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영어의 동사 원형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 자체로는 실제 동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순수한 동작의 덩어리, 이렇게 동사 원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사 원형이 하나의 주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서야 주어의 에너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동사 원형이 문장의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됩니다. 동사 원형이 실현된 것입니다. 영어는 동사 원형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순수한 동작의 덩어리로 이해합니다. 이제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순수한 동작의 덩어리의 상태인 동사 원형에 to를 붙인 것이 투부정사입니다. 전치사 to는 movement, 움직임, direction, 방향의 의미입니다. 뭐뭐 방향으로 움직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순수한 동작의 덩어리인 동사 원형을 향하는 움직임. 여기에서 우리는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거리감을 느껴야 합니다. 즉, 투부정사는 아직 도달은 아니지만 그 덩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만 문맥에 따라서는 그 도달까지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거리감은 자연스럽게 미래라는 시간적 거리를 느끼게 합니다. 투부정사는 이런 느낌입니다. 주어의 에너지가 동사로 표현되고 목적어의 행동에 개입합니다. 이때에 목적어에 실현될 행동이 목적어와 매우 가까이 있다면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목적어에 실현될 행동이 목적어와 시간적 거리감이 있다면 그 거리감은 to로 나타내고 따라서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거리감이 없이 매우 가까이 있다면 동사 원형, 거리감이 있다면 투부정사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영어의 5형식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에서 가장 유명한 causative verbs, 원인이 되는 동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법책에서는 사역동사 및 준사역동사라고 소개합니다. 사역동사라는 용어는 강제적인 느낌이 강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causative verbs, 원인이 되는 동사들로 부르겠습니다. 여기에는 make, have, let, get, help가 있습니다. 첫 번째 have입니다. have의 원인 야기는 ask, 요청, 당연한 권한입니다. 갈등이나 설득이 필요 없고 당연히 이 일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ask,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I had the waiter bring some more water. 내가 웨이터에게 had, ask, 요청, 당연한 권한으로 원인을 야기했습니다. 손님으로서 당연히 물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목적어인 웨이터에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갈등이나 설득이 필요 없고 요청의 결과도 바로 나타납니다. 웨이터는 당연히 물을 곧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 bring이 쓰입니다. 목적어 더 웨이터와 목적격 보어 bring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키다로 외우지 말고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I had my assistant send the email. 나는 내 비서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했다. The manager had his team finish the project. 그 매니저는 팀원들에게 프로젝트를 끝내게 했다. 한국어 해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목적어에 대한 ask, 요청, 당연한 권한의 causative verb, 원인이 되는 동사 have와 이때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동사 원형의 상황이 느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let입니다. let의 원인 야기는 permission, 허락입니다. 목적어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어가 허락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Mom, let me play outside. 엄마가 나에게 let, permission, 허락의 원인을 야기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허락하는 원인을 주므로 그 행동이 즉각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 play가 쓰입니다. 목적어 me와 목적격 보어 play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동사원형 play는 me, 나를 통해서 곧 실현될 것입니다. He let me go home early. 그는 내가 일찍 집에 가도록 했다. My parents let me watch TV. 부모님은 내가 TV를 보게 해주셨다. 한국어 해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목적어의 행동에 대한 permission, 허락의 causative verb, 원인이 되는 동사 let과 이때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동사 원형의 상황이 느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make입니다. make의 원인 야기는 force, 강제, 의무에 의한 것입니다. 강제하는 힘이 너무 강력해서 상대방은 그 행동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om made me clean my room. 엄마가 나에게 made force, 강제, 의무의 원인을 야기했습니다. 강제적인 원인이 제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 clean이 쓰입니다. 목적어 me와 목적격 보어 clean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곧 내 방을 청소할 것입니다. Dad made me go to bed early. 아빠는 내가 일찍 자게 했다. The rain made us stay home. 비 때문에 우리는 집에 있게 되었다. 한국어 해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목적어의 행동에 대한 force, 강제, 의무의 causative verb, 원인이 되는 동사 make와 이때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동사 원형의 상황이 느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get입니다. get의 원인 야기는 persuade, 설득,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게끔 설득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목적어와 동사원형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가 존재합니다. 이 시간적 거리감을 to가 나타냅니다. I got my son to do his homework. 처음에는 my son, 나의 아들이 숙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봅니다. 나는 나의 아들이 숙제를 하도록 persuade, 설득합니다. 설득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가 쓰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의 아들은 숙제를 할 것입니다. The teacher got us to read the book. 선생님은 우리가 그 책을 읽게 했다.
Dad got me to wash the car. 아빠는 내가 세차하게 했다. 한국어 해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목적어의 행동에 대한 persuade, 설득, 노력에 의한 causative verb, 원인이 되는 동사 get과 이때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의 상황이 느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help입니다. help의 원인 이야기는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상대방의 행동에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간접적인 도움은 상대방의 행동에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므로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I helped him do his homework.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do가 쓰였습니다. 내가 그가 숙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운 경우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왔으므로 금방 숙제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어 힘과 목적격 보호 do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I helped him to do his homework.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였습니다. 내가 그가 숙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도운 경우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 거리감을 to로 나타냅니다. 다만 현대 영어에서는 causative verb, 원인이 되는 동사 help의 경우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쓰이던 투부정사가 쓰이던 크게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The teacher helped me solve the problem. The teacher helped me to solve the problem. 선생님이 내가 그 숙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셨다. My friend helped me carry the chair. My friend helped me to carry the chair. 친구가 내가 의자를 옮기도록 도와주었다. 현대 영어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쓰이던 투부정사가 쓰이던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어가 어떤 대상, 목적어의 앞으로의 행동, 미래의 행동에 개입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행동이므로 목적격 보호에는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목적어와 미래의 행동 사이에 이 시간적 거리감을 to가 나타내 줍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을 향하는 움직임, 동사 원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어가 동사 개입합니다. 목적어에게 미래의 행동을 향하라고, 미래의 행동 쪽으로 나아가라고, 그 행동을 하라고, 이런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에 잘 어울리는 동사들로 advise, allow, ask, cause, enable, encourage, expect, force, order, permit, want 등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My dad, 나의 아빠가 advised, 충고했습니다. me, 나에게 to get more rest, 더 휴식을 취하라고, 더 휴식을 취하는 거 하라고. mom, 엄마는 allowed, 허락했습니다. me, 나에게 to play a game, 게임을 하라고, 게임하는 쪽으로 나아가라고. 패턴이 익숙해지면 해석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패턴을 느끼면서 직독합니다. 미나가 asked, 부탁했습니다. me, 나에게 to come early, 일찍 오라고, 일찍 오는 쪽으로 향하라고. rain, 비가 caused, 야기했습니다. me, 나에게 to stay home, 집에서 머무르라고, 집에서 머무는 쪽으로 향하라고. This card, 이 카드가 enabled, 가능하게 했습니다. me, 나에게 to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도록, 방에 들어가는 거 하라고. My mom, 나의 엄마가 encouraged, 격려했습니다. me, 나에게 to try again, 다시 해보라고, 다시 하는 거 하라고. Dad, 아빠는 expected, 기대했습니다. me, 나에게 to get good grade, 좋은 성적을 받는 쪽으로 나아가라고, 좋은 성적 받는 거 하라고. The teacher, 선생님은 forced, 강요했습니다. us, 우리에게 to read again, 다시 읽으라고, 다시 읽는 쪽으로 하라고. The king, 왕은 ordered, 명령했습니다. me, 나에게 to come at once, 당장 오라고. mom, 엄마는 permitted, 허락했습니다. me, 나에게 to use the computer, 컴퓨터를 사용하라고.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 wanted, 원했습니다. me, 나에게 to study more, 더 공부하라고.
상황과 패턴을 느끼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주어가 어떤 대상, 목적어의 행동을 보거나 듣는 등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보통 지각동사라고 부릅니다. see, hear, watch, notice, feel 등이 있습니다. 보통 지각동사가 오형식 문장의 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에는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이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쓰인 경우입니다. I saw him sing.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동사 원형의 개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순수한 동작의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동사 원형 sing이 목적어 힘에 실현된 상황입니다. 실현된 동사 원형이지만 시제 등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에서 시제는 주어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동사 so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는 한 문장에서 주어에 대한 동사가 전체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목적어에 실현된 동사 원형은 따로 시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동일한 시제 안에서의 상황이므로 목적어의 동작에 대해서 따로 시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영어는 동사 원형을 하나의 개념으로 온전한 하나의 사건, 이벤트로 이해한다고 했었습니다. I saw him sing. 나는 그에게 실현된 하나의 온전한 개념, 하나의 사건, 이벤트로서 동사 원형 sing을 본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동사 원형 sing을 온전하게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격 보호로 현재 분사가 쓰인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현재 분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5km, 10km 러닝을 하면 어떤가요?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달리는 그 연속적인 동작 중에서도 어느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는 타격을 할 때 투수가 던진 그 빠른 공이 수박만하게 정지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최고조로 달하는 그 순간의 전율이 그 순간을 정지화면처럼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 세상은 정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어는 이러한 순간이 정지된 것처럼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영어는 정지된 것 같은 그 장면 속에서의 그 상태를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로 표현합니다. 순간을 정지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상태의 표현이지만 주어의 운동 에너지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능동입니다. 순간에 정지된 것 같은 상태에서의 동작 하나하나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생동감은 마치 움직일 듯한 살아있는 그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토끼가 깡총깡총 뛰는 그런 생동감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는 능동이고 진행이다. 외우지 마시고 그 순간의 상태에 움직일 듯한 생동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그 순간에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의 능동과 진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순간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주 짧은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년의 기간도 순간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이 아주 짧은 한순간처럼 느껴졌다면 말하는 사람, 주어는 자신의 그 느낌을 목적격 보호에 현재 분사를 씀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I saw him singing. 노래가 10분이 되었건 1시간이 되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거나 중간부터 보았다거나 아주 잠시만 보았다거나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가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하는 사람, 주어가 하나의 사건, 이벤트로 인식했다면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순간의 장면, scene로 인식했다면 목적격 보호에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순간처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주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어떻게 느꼈는가의 차이입니다. I, 나는 saw, 봤다, him, 그를 cross, 건너다, the street, 길을 그에게 겹쳐진 동사 원형을 하나의 사건, 이벤트로 본 것입니다. I saw him crossing the street. 똑같은 상황을 순간의 장면, scene로 인식해서 진행 중인 그 생생함을 현재 분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She heard the baby cry.
She heard the baby crying. 그녀는 아이가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I watched the bird fly over the lake. I watched the bird flying over the lake. 나는 새가 호수 위를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쓰면 하나의 사건, 이벤트의 느낌,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되는 장면, 씬의 느낌입니다. 이제는 주어가 어떤 대상, 목적어의 상태에 개입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적격 보호에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게 됩니다. 주로 형용사나 명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He, 그는 made, 만들었다. me, 나를 happy, 행복하게. 그가 나의 상태에 개입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목적격 보호로 쓰인 형용사의 해석입니다. happy는 행복한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지만 보통 한국어로는 이렇게 행복하게로 부사스럽게 해석됩니다. 한국어 해석 위주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사가 쓰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되도록 한국어로 해석하지 말고 영어의 품사와 어순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He made me happy. 그는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형용사인 happy를 꼭 느껴야 하겠습니다. The joke, 농담이 made, 만들었다. him, 그를 nervous, 긴장하게, 긴장한 상태로. The cold weather, 추운 날씨가 kept, 유지했다. The room, 방을 cool, 시원하게, 시원한 상태로.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 형용사를 꼭 느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용사들 외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오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The teacher, 선생님은 kept, 유지했다. The student, 학생들을 studying. 현재 분사의 느낌은 그 순간에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의 능동과 진행의 느낌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을 진행되는 장면, 씬으로 인식합니다. 그 느낌 그대로 이 상황을 이해해보면 선생님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생생한 장면, 씬을 계속 유지한 것입니다. 한국어로 예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영어의 현재 분사의 이 느낌을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The movie, 영화는 kept, 유지했다. me, 나를 crying. 영화는 나를 울고 있는 그 생생한 장면, 씬으로 유지했습니다. The story, 이야기는 left, 남겼다. me, 나를 thinking deeply. 이야기는 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생한 장면, 씬으로 남겼습니다. 현재 분사는 그 순간에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의 능동과 진행의 느낌, 순간의 장면, 씬의 느낌입니다. The police, 경찰은 found, 발견했다. The car, 자동차를 broken. 과거 분사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가 어떤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이 끝나면 그 행동으로 인해 행동의 주체인 A 또는 주변의 B, C, D가 영향을 받고 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진 상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A의 행동은 과거가 됩니다.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입니다. A의 행동으로 인해 A의 상태가 변화된 경우 이를 완료라고 합니다. A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 B의 상태가 변화된 경우 B를 기준으로 그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면 이를 수동이라 합니다. 단순히 과거 분사는 완료, 수동의 의미이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분사는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달라진,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달라진, 변화된 자동차의 상태가 broken, 깨진, 부서진 상태입니다. 자동차의 그 상태를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예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영어의 이 과거 분사의 느낌과 오형식 문장의 어순을 느껴야 합니다. I, 나는 found, 발견했다. The door, 문을 locked, 잠긴 상태. 문이 잠겨있는 이 상태를 나는 발견한 것입니다. I, 나는 kept, 유지했다. The bottle, 병을 hidden, 숨겨진 상태. 병이 숨겨진 이 상태를 나는 유지한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달라진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과거 분사를 느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causative verbs, 원인이 되는 동사들 중에 have와 get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의 원인 이야기는 paying for service입니다. 즉,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I had my hair cut. 이 문장에서 주어 I는 목적어 my hair에게 원인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머리카락에게 원인을 이야기해도 머리카락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by a hairdresser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주고 행동을 야기한 상대는 헤어드레서입니다. 나는 비용을 주고 헤어드레서에게 행동을 야기했고 그 헤어드레서의 행동의 결과가 my hair, 내 머리카락이 cut, 잘려진 상태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미용실에 갔을 것이고 헤어드레서가 잘랐을 것입니다. 영어나 한국어나 당연한 것은 생략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기에서 have는 ge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have의 과거형 had가 쓰였으므로 get의 과거형 got이 쓰입니다. I got my hair cut.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어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have는 좀 더 공식적인, get은 좀 더 비공식적인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 없이 사용됩니다. I had my car repaired. I got my car repaired. 나는 당연히 자동차를 정비사에게 맡겨서 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by a mechanic, 정비사에 의해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은 것이고 그 결과 my car, 내 차가 repaired, 수리된 상태입니다. I had my computer fixed. I got my computer fixed. 나는 당연히 컴퓨터를 컴퓨터 수리 기사에게 맡겨서 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by a computer technician, 컴퓨터 수리 기사에 의해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 수리 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은 것이고 그 결과 my computer, 내 컴퓨터가 fixed, 수리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격 보호로 명사가 쓰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They, 그들은 called, 불렀습니다. him, 그를 a hero, 영웅이라고. 목적격 보호로 명사가 쓰인 경우에는 목적어의 자격이나 신분, 지위 등을 나타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We named the dog Coco. 우리는 그 개의 이름을 코코라고 지었다. My friend chose me the leader. 내 친구들은 나를 리더로 뽑았다. 지금까지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어의 5형식 문장은 주어의 에너지가 어떤 대상의 행동이나 상태에 개입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어로 예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영어의 5형식 문장의 어순을 그대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